야근이 잦아서 피로감이 심하고 퇴근하면 단 음식이 자꾸 당긴다고 하셨어요. 스트레스성 폭식이 겸해져 있는 전형적인 복합 유형이었습니다. 갑상선이 안 좋으면 살이 빠지지 않는 이유. 지난 영상들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이유는 어떻게 치료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갑상선 환자분들에게 왜 한방 치료가 효과적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왕만 쓰면 약물이고 처방하면 한약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선생님, 갑상선약 먹고 있는데 살이 안 빠져요. 이 말씀 정말 많이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배터리를 충전했는데도 전원 버튼, 즉 대사 스위치가 안 켜지는 몸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사 스위치를 직접 켜는 치료를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대사 스위치 3개를 설명드렸죠. 지방을 꺼내 쓰게 하는 에너지 계량기 갈색 지방에서 열을 생성하는 난로점화 스위치 UCP1, 지방 분해 신호를 수신하는 리모컨 수신기 베타3 아드레날린 리셉터.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면 이 스위치들이 대부분 꺼져 있습니다. 오늘은 생활건강한의원에서 이 스위치를 도대체 어떻게 켜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갑상선 환자분들은 일반적인 다이어트 환자분들과 다릅니다. 살이 찌는 이유가 식습관 문제도 의지 문제도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시스템 자체가 고장이 난 겁니다. 일반인은 보일러 스위치만 켜면 되는데 갑상선 환자분들은 보일러 자체를 수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식욕 억제만 해서는 안 되고 꼭 대사를 복원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다이어트를 진행해야 합니다. 한방 다이어트는 결국 마왕 아닌가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왕만 쓰면 그건 처방이 아니라 에페드린 약물입니다. 잘못 쓰면 불편감만 있고 효과는 제한적이에요. 왜냐하면요, 마황은 난로점화 스위치 UCP1과 리모컨 수신기 베타3 아드레날린 리셉터를 켭니다. 하지만 에너지 계량기 AMPK는 켜지 못해요. 스위치 3개 중 2개만 켜는 거예요. 저희가 쓰는 처방에는 6개에서 20개의 한약재가 조합됩니다. 이 조합으로 말씀드렸던 스위치 3개를 모두 켤 수 있죠. 에너지 계량기 AMPK는 황련, 황기, 인삼이 활성화시켜줍니다. 황련의 베르베린이 계량기에 에너지 부족 신호를 전달하고 황기의 아스트라갈로사이드가 계량기의 감도를 향상시킵니다. 인삼의 진세노사이드 또한 계량기를 활성화하죠. 그리고 마황의 에페드린이 UCP1을 활성화하고 베타3 아드레날린 리셉터의 감도를 향상시킵니다. 그 외에 부작용을 방지하고 다른 약재들과 시너지 효과를 내는 약재로 황기, 당귀, 덱사, CO, 작약, 감초 등이 있습니다. 황기, 당귀는 기력 보강을 해주고요. 의인, 덱사는 수분 대사를 활성화해서 붓기를 방지하고 CO, 작약은 간 기능을 보조해서 해독을 지원합니다. 감초는 부작용을 완화시켜주죠. 이 약재들의 조합이 대사 스위치는 켜주고 여러 가지 시너지를 내면서 부작용은 줄이고 효과는 극대화합니다. 마왕만 쓰면 약물, 처방하면 한약. 어떤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런데 같은 처방도 사람마다 반응이 다릅니다. 특히 갑상선 환자분들은 마황에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두근거림, 불면, 손떨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활건강한의원은 7단계로 세분화해서 처방합니다. 1단계부터 7단계까지 마왕 용량, 황련 비율, 기력 보강제 조합이 다 달라요. 처음부터 강하게 가지 않습니다. 테스트 환으로 먼저 반응을 확인합니다. 두근거림이 있는지, 잠은 잘 주무시는지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체크해요. 거기에 맞춰서 7단계 중 가장 적합한 단계를 찾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함정 3번 기억하시죠? 처음부터 강한 처방 원하기. 갑상선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입니다.
빨리 빼고 싶은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강하게 가면 부작용만 생기고 중간에 포기하게 됩니다. 기초 체력 회복이 먼저입니다. 환기, 인삼으로 기력을 보강한 후에 마황 용량을 천천히 올리는 게 맞습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30대 여성 직장인이 오셨습니다. 하시모토 갑상선염 진단받고 살이 계속 찌신다며 야근이 잦아서 피로감이 심하고 퇴근하면 단 음식이 자꾸 당긴다고 하셨어요. 갑상선 기능 저하로 대사가 저하되어 있고 스트레스성 폭식이 겸해져 있는 전형적인 복합 유형이었습니다. 다음과 같이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1주차에는 먼저 테스트 1으로 신체 반응을 확인했습니다. 손떨림, 두근거림, 불면 등 여러 가지 반응을 체크해요. 이분은 마왕에 약간 예민하셨어요. 그래서 7단계 중 2단계로 시작했습니다. 2에서 4주차에는 환기랑 인삼 위주로 기력을 보강했습니다. 환자분의 피로감이 줄어들면서 야간 폭식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AMPK 계량기가 켜지기 시작한 거죠. 5에서 8주차에는 체력이 올라온 것을 확인했고 이때부터 마왕 용량을 조금씩 올리며 대사를 활성화했습니다. 난로 점화 스위치, 즉 UCP1을 켜드린 거죠. 2개월 후 결과요 5.8kg 감량하셨습니다. 환자분께서는 피로감이 확실히 줄었다고 하시면서 야근해도 덜 힘들어요 하면서 되게 행복해 하셨죠. 이렇게 단계적 접근으로 치료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강하게 가면 안 돼요. 특히 갑상선 환자분들은요. 이분만 특별한 게 아닙니다. 저희 환자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30대 여성 중 10회 이상 방문하신 242명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성공률 95.5%, 평균 감량 6.46kg, 체지방률 감소 5.32%, 대사 스위치를 꾸준히 켜면 이렇게 행복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갑상선 문제가 있으신 분들의 70% 이상이 복합 유형입니다. 갑상선으로 대사가 떨어지면 피로감이 심해지고 피로하면 단 음식이 당기고 스트레스 받으면 폭식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사례의 B씨도 마찬가지였어요. 갑상선만 해결해선 야간 폭식이 주지 않았을 거예요. 피로감을 먼저 잡아드린 게 핵심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생활건강한의원의 대사 스위치를 켜는 치료의 핵심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마왕을 쓰면 약물, 처방하면 한약. 6개에서 20개의 한약재가 조합되어서 대사 스위치 3개를 모두 켜면서 부작용을 줄입니다. 둘째, 7단계 체질 맞춤. 마왕에 예민한 갑상선 환자분들의 몸 상태를 고려하여 테스트 1으로 반응을 확인한 후 적합한 단계를 찾습니다. 셋째, 기초 체력 회복이 먼저. 처음부터 강하게 가면 부작용에 중단하게 됩니다. 환기와 인삼으로 기력을 보강한 후 천천히 대사를 올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갑상선 다이어트 성공 포인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갑상선 한방치료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6년간 다이어트의 본질에만 집중해온 생활건강한의원의 원장 박신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